일단 저는 이 이미지를 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에 있는 컬렉션에 있는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추아미아 티라고 하는 예술가가 1959년에 만든 회화 작품입니다. 1959년은 싱가포르가 영국으로부터 자치령의 지위를 얻은 해입니다. 이 회화 작품을 보시면은요, 여기 중국의 학생들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말레이 선생님으로부터 바하사 멜라유라고 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뒤로는요, 칠판이 보이는데요. 두 가지의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샤파 나마카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무엇이니?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디마나 아와팅니까인데 이것은 어디 삽니까?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들을 보다 보면 한 사람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민족성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공감 감각이나 아니면 소속감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회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싱가포르이 국가 언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던 시점에 그려졌습니다. 새로운 국가적인 언어를 구성하려는 그런 노력은 식민주의에 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국인 그런 지식인들이 당시에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국인 중국, 이들은 이제 중국을 자신의 모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정치적인 자신의 모국에 대한 충성심을 맹세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가 1965년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영어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 자체는요, 그때 당시 잠시 짧게 지속이 되었었던 그 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이나 그리고 공간감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이 그 회화 작품을 통해서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싱가포르 박물관 혹은 싱가포르라는 시각에서 보고 있는 컬렉션의 의미에 대해서 예술사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더욱더 큰 울림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싱가포르이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획득한 해에 50주년에 개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남아시아의 최대 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시청이나 그리고 대법원으로 쓰이던 그 빌딩들이 식민주의적 양식을 따라서 지어진 이 건물들이 새로운 이제 박물관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게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의 대법원이었던 것이고 오른쪽은 이전의 시청으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식민 건축 양식을 따라서 지어진 건물들인데요. 그래서 저희 갤러리는 3년 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컬렉션의 역사는요, 거의 60년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저희의 기본이 된 예술 작품들을 기증해 줬던 분이 있습니다. 약 100여 개의 미술 작품들을 기증해 주신 분이 다토 로케 완토라고 하는 분입니다. 옥스퍼드를 졸업한 영화계 거물이신데요. 1960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예술품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싱가포르의 어떠한 그 국가, 전국적인 혹은 정부 주도로 개관을 한 박물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기증을 했었던 예술 작품을 보게 되면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지방 출처 아니면은 지역, 세대, 성별 아니면은 예술적 표현 수단에서 있어서 아주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저희 컬렉션에서 지금도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내셔널 컬렉션 비주얼 아트를 보게 되면은 그쪽에서도 이분이 기증한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가장 먼저 기증됐던 작품은요, 바티크 염색 기법으로 만들어진 예술가의 아주 작은 초상화입니다. 그 바티크 염색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역에서 그 원주민들이 사용을 했었던 독특한 수공예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요, 중국계 말레이계 예술가고요.
이분은 싱가포르와 페낭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기증됐던 다른 작품으로는요, 이 말레이 보이라고 하는 유화 작품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예술 미술가인 sabto hoedojo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많은 유명 인사들의 의뢰 작업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도 이 사람에게, 이 예술가에게 초상화를 의뢰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토 로크가 만들어낸 그 컬렉션을 보다 보면은요, 이 우리가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한데로 뭉쳐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이미 그분의 컬렉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의 시작점은 이미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개괄하고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다토 로케 같은 경우는요, 1964년에 항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갤러리가 문을 여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요. 일단 싱가포르에서 지금 현재는 역사 박물관이 되었던 NMAG National Museum Art Gallery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처음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1976년에 문을 열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영국 그 상공회의소나 아니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영국문화원 같은 곳에서나 전시회가 열렸지 직접적으로 상설적으로 전시회가 열리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박물관이 1976년에 문을 열게 되면서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회화와 조각 작품들이 대중에게 선을 보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례 없이 큰 전시회가 열리게 되면서 싱가포르에서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회화 및 조각 트렌드가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NMAG가 개관을 하게 되면서 싱가포르 내에서는 예술 담론에 대한 분수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면서 우리의 그런 예술 작품을 국제적인 그리고 모던한 작품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NMAG 다음으로는요,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SAM이라고 하는 샘이 1996년에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19세기하고 20세기의 그런 컬렉션들을 주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현대 예술을 수집하는 데서도 많이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셔널 갤러리와 그리고 그 샘 사이에서 그동안 모아왔던 컬렉션들을 자연스럽게 상황에 따라서 재분배하면서 저희가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현대 예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요, 2009년부터 컬렉션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NMAG의 그런 개관 진술서를 보게 되면요, 1976년 당시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바로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의 현대 예술에 대한 상설 컬렉션을 발전시키고자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는요, 저희가 다토 로케가 했었던 기증품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개관을 하게 된 NMAG나 샘이나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예술분에 중점을 두어서 컬렉션을 구축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요, 약 8,600점의 예술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중에 70%가 싱가포르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그리고 미얀마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개별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꽤 많은 그 작품들을 저희 컬렉션 내에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동남아시아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는요,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 중에서도요, 굉장히 차별화되는 것임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내에 있는 다른 국립박물관 중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그 박물관을 보게 되면은 각자 자기들의 역사 그리고 자신들의 예술사에 주로 집중을 해서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싱가포르는 이 지역 동남아시아를 집중으로 해서 그 컬렉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다 보면은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그 자체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동남아시아라는 개념이 변화를 하게 되었고 계속 변경이 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것은 지리적인 개념이었고 그리고 19세기였습니다. 그때 바로 1943년에 서구 연합군이 동남아시아 사령부를 세우게 되면서 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이런 지역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냉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세안이 등장하게 되면서 동남아시아라는 개념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가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은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시아 자체가 아주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개념도 계속해서 상상이 되고 재상상이 되면서 지역 내외적인 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예술사라고 하는 이 분야를 보게 되면은 그 또한 가능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다들 식민지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문서들을 보게 된다면은 근대 예술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들이 식민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영국, 스페인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의 예술을 보게 된다면은 아주 다양한 사회 맥락적 그리고 지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이 식민주의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20세기 초에 발전하게 되었던 운송 및 상업수단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덕분에 예술가와 그리고 예술 작품들은 국경을 넘어서 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뿐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나 그리고 아프리카처럼 똑같이 식민주의를 겪었던 국가들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더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특히 싱가포르에게 중요하다고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술가들이 또 다른 민족 그룹에서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인도와 그리고 중국에서도 저희의 그런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혈통적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싱가포르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이 또한 당연히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물과 사람과 아이디어와 그리고 다양한 그 전쟁과 분쟁의 경험 그리고 이들의 이동성과 정치적인 투쟁 그리고 이에 더해서 아주 정말 뜨거운 열대의 기후들 때문에 싱가포르이 가지고 있었던 예술 작품들은 조금 손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 싱가포르는요, 도시국가로 불려서 동남아시아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빨간 점이라고 불릴 때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비영토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싱가포르이 인프라나 그리고 제도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로 인해서 싱가포르는 자신의 영토를 벗어나는 다양한 곳에서 예술 작품을 수집할 수 있을 만한 독특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갤러리가 소장품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는요, 다양한 지역적인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제 작품들을 저희 컬렉션에 넣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컬렉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리핀이나 태국, 인도네시아의 전문가들도 저희의 그 수집위원회에 초대를 해서 다양한 관점을 저희 컬렉션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싱가포르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영토적인 그런 카테고리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싱가포르는 그 자체로 비영토적인 국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심 그리고 타자의 갈등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대영 제국에 저희가 무역
항구 지점으로서 기능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인구 구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레이계나 인도계, 중국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국계는 74.3%, 말레이는 13.4%, 인도계는 9.1%, 그다음에 기타는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술가들의 민족적인 그런 배경을 살펴보게 된다면요. 거의 저희의 인구 비중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계나 그리고 인도계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중국계 남성 예술가의 비중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여성 예술가의 경우에는요,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 컬렉션에서 다 이제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단일화대라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예술계에 보면은 중국인 남성들이 아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중국 남부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로 싱가포르에 정착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리고 사투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호키엔, 타오추, 하카, 칸토니스 등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965년 싱가포르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는요, 이런 중국인 사투리보다는요, 영어를 사용하는 엘리트 계층이 그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문화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한편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들이 자신만의 또 문화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부문에서 보게 된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다양한 사투리들을 결국에는 만다린 중국어가 교체를 대신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인 언어는 물론 영어였습니다. 지금 여러 예술적인 담화들에 대한 우리가 초기의 문서들을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젊은 계층에게는 굉장히 낯선 언어입니다. 특히 좀 젊은 큐레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문서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중국인 남성 예술가들의 그런 작품들은 아직까지도 저희 컬렉션에서도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에 대한 역사적인 탐구 자체는 지금 제한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들의 작품들이 오히려 비중은 큰데도 우리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타자로 소외가 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심과 타자라는 그 관계와 개념은요,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변하면서 함께 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부터 싱가포르가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예술에 대한 근본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컬렉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5년에 저희 이제 갤러리가 문을 열게 되면서 우리는 좀 더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작품들을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 400점의 작품들을 저희가 이제 컬렉션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 작품들 중에 70에서 80%는 저희의 컬렉션에서 온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저희가 외부 갤러리에서 가져온 것, 외부 갤러리에서 이제 빌려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 이후의 시기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19세기와 그리고 20세기 초에 있었던 그런 작품들도 표현이 포함이 되어서요. 저희 예술사적인 내러티브를 저희 국가주의에서 벗어나서 좀 더 식민주의를 맞았던 다른 국가들의 모습까지도 다 시각적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첫 번째 예술품은요,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미술관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보이는 작품이 파나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G.D. 콜먼이라고 하는 토지 측량사가 싱가포르의 아주 짙은 정글로 들어가게 되어서 타이거 호랑이를 만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60년대 일인데요.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식민주의자들이 싱가포르라는 식민지의 열대 환경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동화될 수 없는 타자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비유로 우리 후기 식민주의에서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과 관련된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설 전시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 덕분에 저희는 뭐 이 전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뢰나 아니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작품들을 기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1930년에 말라위에서 태어난 다른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싱가포르 예술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그런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여성 예술가는요, 아주 많은 다른 예술가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저희 내셔널 뮤지엄의 첫 번째 큐레이터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영국으로 이민을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네바로 1960년대 이민을 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잊혀졌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의 자녀분들이 싱가포르 갤러리에 이분의 작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어머니의 작품을 기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나라트남이라고 하는 예술가들의 작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작품을 보게 된다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이제 중국 남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저희 이제 컬렉션에서 어떻게 하면은 병행적인 예술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제기하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리 모이아니와 살레 후디니라고 하는 예술가들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싱가포르가 이 지역에서 말레이 예술가들의 예술 표현 방식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야니 같은 경우에는요, 캄퐁 쿠찬이라고 하는 지금 이 지역을 잘 보여준 그림을 그렸습니다. 1951년에 그려진 것이고요. 캄퐁 쿠찬에 있는 호수와 그리고 강, 자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소를 아주 자세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때 이분은요, 오랑라우트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 후손으로서 그 커뮤니티의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컬렉션의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교적인 시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싱가포르의 선구적인 예술가 중에 한 명인 조제 체인이라고 하는 잔 리닌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저장성에서 태어났고요. 상하이와 파리와 뉴욕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 싱가포르에 정착을 한 예술가분입니다. 이분 같은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 예술가고요. 이분이 저희 컬렉션의 100점의 예술 작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한 예술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파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이분은 이제 1930년대와 그리고 40년대 파리에서 있는 여러 살롱에서도 전시회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이 파리에서 공부를 했었던 중국인 예술가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여성 작가 같은 경우에는요, 1950년대에 이민을 갔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제 그 중요성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파리 살롱에서 전시회를 가졌던 예술가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또 전시회를 가졌던 분으로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이제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이에 있는 대학과 콜라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 여성분만이 아니라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 출신에 있는 다른 예술가들이 이 상하이의 모더니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합동 연구가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컬렉션 중에서는요, 잉화라고 하는 그 예술가 집단의 작품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예술가 협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예술가들이 조성한 협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국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이제 중국 교포들 저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 교포들의 영향력을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포의 삶의 맥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의미들, 그리고 이들이 싱가포르가 이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이전에는 잘 이해가 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연구와 전시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퐁피두 센터와도 함께 전시회를 조직을 했었습니다. 라피드 모히딘이라고 하는 그 작가의 작품에 관한 것인데요. 말레이시아 출신의 예술가이자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쿨라룸푸르의 이함 갤러리에서 순회 전시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퐁피두 센터의 상설 전시관 1층에서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얻었었습니다. 지금 이 전시회를 보게 된다면은요, 여러 아주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라치프라는 분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곳을 여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독일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요. 덕분에 그때 그분이 했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이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원형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젊은 시절의 라티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국 출신의 또 다른 예술가와도 여러 가지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터완 두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방콕에서 있었던 전시회에 찾아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에 있는 예술가들이 함께 콜라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예술가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2016년에 이 갤러리가 처음으로 했었던 특별전이 리프레이밍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동남아시아, 유럽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그런 회화 작품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전시회 같은 경우는요,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 갤러리가 가장 처음으로 하고 있는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갤러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전형적으로 퍼져 있는 이분법적인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다시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는 저희 갤러리의 선언문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모던 아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동남아시아의 모더니즘이라고 하게 된다면 서구의 예술 스타일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서구 예술이 먼저 스타일이 시작이 되면은 그것을 동남아시아의 모더니즘이 따라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계 질서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술적인 학풍을 동남아시아의 예술가들이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한다라고 하는 내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단순히 서구에서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동남아시아 예술가들이 서구에서 시작된 예술적인 학풍을 응용을 하고 그리고 적응을 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시아 예술가들도 자신의 지역의 미학적인 측면과 기준과 맥락 속에서 모더니즘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변주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남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예술가들의 자신 개인적인 작품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형적인 그 개선 발전으로 보고 그리고 이 이분법적으로 이를 살펴보기보다는요. 저희가 일단 5개에서 7개로 한 작가당 작품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들을 선정을 할 때는요. 가장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사적 시기에서 중요한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작가들의 작품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과 연결되는 서구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택해서 이 전시회에 들어가게 될 컬렉션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우리가 짝을 짓게 될 때 동남아시아 작가와 서구 작가들의 짝을 짓게 될 때는요. 작업을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개념적인 지향 그리고 모더니즘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끼리 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시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 퐁피두 센터와도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예술가들, 전시회에 들어갈 예술가들의 리스트를 정하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예술가들이 정해지면은
그거에 기반을 해서 퐁피두 센터에서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 중에서 이와 관련되는 예술가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었던 전시회의 모습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고요. 이 전시회는요, 약 217개의 작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1명의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퐁피두 센터의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저희의 컬렉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선형적으로 예술사를 보는 그런 모더니즘의 예술사적인 내러티브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전시회의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역을 대표하는 작품들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 사십니까? 이 질문 기억을 하시죠? 싱가포르는 전 세계 지도에서 아주 작은 빨간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중심과 주변 그리고 중심과 타자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국가주의와 지역주의 그리고 세계주의의 기존에 있었던 경계를 흩어리는 것이 저희의 컬렉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오늘의 논의가 컬렉션의 주제를 잡고 있기는 하지만요. 저희 갤러리에는요. 아주 다양한 수집뿐만이 아니라 기록 자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갤러리를 지금 홍보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물리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이제 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전시회도 내년에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박물관에 오셔서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